타게 드실수록 맛있습니다. 껍질을 꼭 같이 드셔라.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과일, 제일 맛있을 때 월간 과일입니다. 이제 계절이 가을로 들어가고 있죠. 이 가을, 겨울에 꼭 드셔야 될 탑3 과일입니다. 사과, 귤, 배입니다. 물론 이 가을 들어가면서 대추하고 감도 있고 12월 달 되면 딸기도 있지만 딸기는 계절이 바뀌어버린 과일이어서 꼭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고 인기는 있지만 대추나 감도 중요하지만 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배는요, 맛도 맛이지만 건강 때문에 꼭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일이 6월달 정도에 자두나 매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8월, 9월, 가을, 겨울 들어가면서 대표적인 과일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배는 무엇보다도 가을, 겨울에 필요한 영양분을 아주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이 만든 음식 재료의 비밀이죠. 제 먹거리 코너에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연이 만들었다는 거, 이 한의사가 쓰신 책이에요. 대표적인 영양분은 칼륨, 짠 거 많이 먹으니까 칼륨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중에서도 이 소금 염분을 갖다가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식이섬유, 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호흡기 질환, 단백질 분해, 갈증 숙취해소, 그리고 체내 발암물질 배출. 이 중에서요, 제가 한 4가지만 간추려서 특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침이나 기관지, 천식 이런 부분에 가을에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배입니다. 백꿀찜이나 배를 갈아서 은근하게 끓인 배숙 같은 음식이 내려온 이유가 이 배가 그만큼 기관지에 아주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으신 자녀분이나 어른이나 이 식구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봐도 좋으시겠고요. 도라지하고 배즙을 같이 내린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섭취해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요즘 이 배를 먹어야 되는 게 현대에 들어가면서 이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고기 많이 먹잖아요. 고기가 사실은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소화가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단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나면은 일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배가 두둑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배는 고기를 연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고기를 재울 때부터 쓰셔도 좋고요. 식후에 그냥 후식으로 드셔도 아주 좋고요. 석쇠포나 식이섬유 같은 것이 탄 성분들을 갖다 묻혀서 나간다고 합니다. 대장이나 장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장내 청소도 해주고 운동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변할 때나 소화기관 그 운동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겨울에 내지는 고기 드실 때 꼭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 암 환자들, 물론 이 배는 약이 아니니까 이게 치료를 준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잘 드시게 되면은 이 암의 염도가 높아도 안 좋은 거, 짠 걸 많이 먹어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 칼륨 성분이 그걸 빼내주기도 하고, 이 석쇠포, 이 배가 사각사각하잖아요. 이게 석쇠포입니다. 그거하고 식이섬유가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드시게 되면 장내 청소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 40%의 그 인구가 통계에 잡힌 것만 하더라도 40%가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셨으면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이 겨울에는 활동도 덜 하고 그러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볍게 걸어 주시거나 이 장내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시는 것도 좋을 거고, 배처럼 장내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과일을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 같은 과일은 가을에는 곁에다 두고 습관처럼 먹자. 그게 맛도 즐기고 건강도 즐거워지는 방법이다. 어떤 배를 먹어야 되느냐, 어떤 배가 좋은 배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일이 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조생종부터 차근차근 중생종, 만생종 이 차근차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금천추나 추황 같은 배 들어보셨어요? 한 3개월 갖다가 저장을 해야지 드실 수 있는 그런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순서에 맞춰서 드셔야 되는 것이 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다소곳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시는 배들도요, 굉장히 한 지난 5년간에 새로 나온 배들이 되겠거든요. 요 배들이 그린시스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배들이고요. 요거는 슈퍼골드라고 해서 이건 아직 시장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참 민감한 상황이긴 하는데요. 추석 때 나오는 신고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신고는 원래 만생종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정도에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수용으로 쓰여야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베렐리 같은 호르몬을 쳐가지고 너무 과하게 키워요. 그걸 드실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저는 건강이나 마음 놓고 드시는 부분에선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신고 같은 것은 10월 중순 이후에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지베렐리 좋느냐 안 좋느냐 참만 논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한 2가지 정도 제철에 제때 그냥 순리적으로 나온 걸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너무 이런 걸로 이렇게 키우게 되면 과일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신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지만 제철이 아닌 걸 한 달 반을 빠르게 내다 보니까 크기나 크고 보기는 좋은데 맛이 없어져 가지고요. 신고 때문에 사람들이 배맛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아주 큰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게 다 순리대로 안 가고 사람의 어떤 상업적인 이런 목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제철 배를 갖다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너무 큰 배 말고 중간 크기 정도의 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생선 같은 거는 큰 것으로 맛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것일수록 맛있다. 왜? 영양가를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 과일에 있어서는 그 영양가가 당도만 높이고 그러면서 이 비료로 되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간 게 아니라 당도만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너무 큰 것만 드시게 되면 과당은 굉장히 많이 섭취가 되지만 나머지 영양가는 그만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당은 일반적인 당의 대사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 지방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과하게 섭취한 과당이거든요. 이런 영상은 아마 인터넷에서도 좀 있지 않을까? 과일은 그냥 중간 정도의 과일 크기를 드시는 게 가격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배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생적으로 갈수록 이 껍질이 각종 해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껍질을 꼭 같이 드셔라. 이 껍질은 뭐로 비유할 수가 있는가 하면 현미의 완결을 벗겨내서 과피, 종피, 아오분에 해당하는 그 현미의 껍질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현미도 거기에 55%의 영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배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 배들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면은 신화배라고 하는 것이 9월 달에 나와서 아주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추석 때 가장 맛있는 배 중에 하나는 원앙이나 화산배라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는요, 10월에 수확을 하지만 한 달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 추황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유의 배거든요. 이것이 또 짙은 배맛을 가지고 있어서 이 추황만 찾으시는 애호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10월 달에 수확을 하지만 1월, 2월, 약 2개월에서 3개월 후숙을 시켜서 드셔야 되는 금천추라는 배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과일을 초기에 시작했을 때 한 15년, 20년 전에 뭐 장신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먹어보면서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 금천추까지 정도가 드실 수 있는 배가 되겠고요. 사실 신고가 나오기 전에는 이 금천추가 아주 고급 배였습니다. 인내력 있게 한 2, 3개월 후 후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숙 사이에 과일이 이제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것을 후숙을 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이 고급 배가 금천추였는데 이런 배들을 찾아서 드시면 배맛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드시느냐? 보관법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이 배는
전환성, 그 중에서도 급전환성 과일입니다. 전환성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영어 쪽에서 온 건데 그 단어의 뜻이 클라이맥틱이라고 했잖아요. 클라이맥틱 프루츠. 절정이 온다는 거죠. 나무에서 익기도 하겠지만 딴 다음에 보관을 하면서 절정의 때가 오기 때문에 후숙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얘는 급전환성이니까 뭐예요? 빨리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아차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우선은 받으시면 하나를 먹어보셔서 산미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상온에 내놓으셔서 후숙을 시킨 다음에 또 깎아 드셔가지고 산미가 살았다면 바로 냉장고로 넣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산미가 사라진다면요, 이게 급격히 맛이 떨어지거든요. 먹는 법에서 아주 중요한 게요, 수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차게 드실수록 맛있습니다. 똑같은 당도도요, 시원하면 완전히 맛이 틀려지니까 반드시 차게 해서 드시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맛있지는 않지만 이 껍질을 꼭 붙여서 드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만 깎아내고 반 정도는 붙여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껍질이 있으면서 얘가 흡수되는 것 같다가 이제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드시고 나서도 맛은 다 즐기셨는데 몸에서 흡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이 그만큼 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도가 신화라는 배가 되어 있고요. 요게 그린시스입니다. 색깔이 참 독특하죠. 저희끼리는 뭐 사과배다, 뭐 슈렉배다 이러는데 그냥 그린시스입니다. 네. 당도는 요 신화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당도가 낮은 그린시스부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즙이 아주 막 팍팍하고요. 즙이 아주 많습니다. 석세포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즙이 많아요. 차게 해서 드시면은 끝내주겠죠. 네, 부드럽고요. 즙 많고요. 이건 당도가 꽤 나오겠는데요. 12에서 13브릭스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즙이 많아서 그런지 이물감이 별로 안 드네요. 이 영양 성분뿐만이 아니라 향도 이 껍질에 더 많습니다. 이 껍질에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곤충도 쫓고 태양빛은 막아줘서 이 자외선 차단제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껍질을 갖다가 영양분 때문에 먹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방향 물질이 이 껍질에 또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다 이 껍질에서 굉장한 향을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팔아본 걸로는 한 3년 정도 벌써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이제 신화배인데 신화배는 10월 중순쯤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9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신화배하고 맛이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도가 얘는 13브릭스 그냥 넘습니다. 근데 보다 이제 일반적인 배고요. 얘는 좀 독특한 향도 나고 뭐 시각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간 과일 배 어떠셨어요? 먹거리만 정상적으로 잘 먹어도 사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맛도 즐겨야 되는데 이 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이듬해 한 2월까지 다양한 종을 즐길 수 있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배였습니다. 오늘도 제일 좋은 과일, 제일 맛있을 때 월간 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